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2022년 10월 31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10월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10월에 좋은 일이 있었다면 기분 좋게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란 노래 가사를 이용해 잊혀진 계절을 불렀을 텐데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의 시장도 좋지가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연 저점을 위협받는 상황을 많이 연출해 줬고요. LB도 애초에 10월 초에 이민요믹 소식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지만 그러지 못하면서 위태위태한 모습, 여기 바로 직전 저점, 확실한 지지선을 지키지 못하고 좀 약간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이민요믹 소식은 잠시 후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지진,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는데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좀 끔찍했던 10월이었는데요. 이제 11월엔 좀 달라지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지난 금요일 대비 1.38% 상승한 45,5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여기 일단 여기 하단 라인 있잖아요. 이 하단 라인은 확실히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지 라인을 지금까지는 형성해주는 모습인데 좀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날 한 2, 3일 정도 옆으로 좀 쉬면서 다시 자리를 만들 걸로 예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이날 이후로 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그래요. 이미 이날 옆으로 한 2, 3일 정도 더 쉬면서 어느 정도 그림을 좀 만든 다음에 재차 좀 시세 분출이 나오는 그런 걸 좀 기대를 해봤는데 뭐 똑같이 갖고 게다가 이런 말 뭐 했던 말 또 하고 뭐 이런 것 좀 그렇고 괜히 또 했던 말 계속하면서 기대감만 키울 것 같아서 그랬는데 여하튼 한 2, 3일 정도 옆으로 좀 쉬면서 자리를 만들 걸로 예상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시세 분출을 좀 예상을 해 봤는데요. 그렇게 추론한 이유는 일단 그림상으로도 그게 좋아 보이고 내용상으로도 10월 말에 이민요믹 GBM 탑라인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 보였는데 그 이 참 날짜는요. 그러니까 이 시간 제한은 LB에 투자한 우리에게는 좀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때 나온다면 좋지만 물론 또 제때 나와도 재료 소멸이라 그러면 또 할 말도 없는 거고 제때 안 나오면 무너지기에 그런 건데요. 대표적인 게 엘테라죠. 엘테라도 원래 10월 초에 나올 걸로 예상을 했다. 그래서 자리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나올 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좀 무너졌던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오늘도 좀 비슷합니다. 그동안 기간 조정을 양호하게 잘해줬어요. 1, 2 붙여주면서 기간 조정 양호하게 줬고 오늘 10월 이내에 발표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안 나오니까 이렇게 또 사실은 저점은 약 거의 7%대까지 내려왔다. 물론 이제 뭐 종가는 3%대 떨어졌다만 요 시간 제한 때문에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엘테라뿐만 아니라 엘비도 오늘 거의 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오늘 사측에서도 주가 하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LB 관련 주가요. 그러니까 기다리던 소식이 없어서 이렇게 실망 매물이 나올 무렵에 한 11시 무렵에 11시가 좀 안 됐네요. 헐 박사의 영상을 회사 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민요믹 소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면서 최대한 주가 방어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였던 모습인데 이 소식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LB가 기다리는 소식은 이 GB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갑자기 아무도 예상을 안 했을 때 뭐 리보 관련 혁신치료제 지정 막 이런 소식이 들리면 더 좋겠지만요. 여튼 지금 당장 기다리고 있는 게 이 GBM 소식이기에 헐 박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이미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테고요. 좋은 소식이 발표됐다면 오늘 시세 분출이 나왔겠죠. 뭐 일단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안 좋은 쪽으로만 좀 보자면 LB의 고질병입니다. 지연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근데 듀크 대 플로리다 대에서 임상을 했는데 두 기관의
데이터 취합에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더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건 좀 보셔야 될 게 임상을 주도한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민용익 GBM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들은 아무래도 좀 더 눈에 확 띄는 저명한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선호하기에 지금은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 좋게 보면 또 지연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학회에서 발표할 것 같은데 학회는 이제 그래봐야 11월 중순이니까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특히 아직도 30명이 살아 있을 만큼 약의 효능이 좋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상업화 관련 준비도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상업화 준비요. 이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요건 이제 또 IPO, 또 이민용익한테 궁극적으로 기다린 건 이제 IPO가 되겠고요. 미국에서요. 그리고 또 간만에 나온 내 브레인 센터까지, 요건 이제 엘테라랑 같이 하겠다는 건데, 그 최근에 엘테라가 현재는 그 LB 주가에서는 기준이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엘테라 소식도 잠시 후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20년 만에 GBM 치료제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곧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BM은 2005년 테모졸로마이드가 승인된 이래 20년 가까이 신약이 출시되지 않은 대표적 난치성 질환, 첫 번째 난치성 질환이라는 거, 그리고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이 3%밖에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GBM 환자들이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제약사들이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아직까지 그 누구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TI-1000 그 임상 1상을 통해서 보니까 OS 중간값이 기존에는 14개월 수준에서 40개월, 3배 정도, 약 3배 정도 늘렸기 때문에 현재 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6년 154명의 GBM 환자를 대상으로 이상을 진행을 했고, 지금 이제 막 기다리고 있는 건 탑라인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는 임상 규모와 분석 결과를 늦어도 10월 말까지 분석이 완료될 걸로 판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LB 측에 전달했고요. 그래서 LB 측에서 우리 주주들한테 곧장 공지를 했죠. 우리도 살펴봤고요. 그런데 각 병원에서 데이터 집계가 활발히 진행은 되고 있으나 듀크대 플로리다대 임상 기간에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좀 더 지체되고 있다. 첫 번째, 예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어서 아마 오늘 안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거인 것 같은데, 탑라인 데이터 분석이 완료하는 대로 이를 발표하고자는 했으나 원래 애초에 목표는 이랬었죠. 근데 임상을 주도한 각 기관의 교수들은 보셨다시피 20년 만에 나오는 치료제고 또 월등한 효과를 보이니 학계의 관심이 높은 만큼 모든 탑라인 말고 모든 세부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완전히 완료한 이후에 이를 저명한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신경종양 학회가 되겠죠. 11월 17일부터 열리는. 그래서 요 방안은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 때 발표하겠습니다가 아닌 가장 적합한 방향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라고 여지는 줬는데, 글쎄요, 이렇게 원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겠죠. 일단 여튼 이렇게 좀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로 좀 늦춰지고는 있으나 ITI-1000이 기존 치료제 대비 생존 기간 연장에 현저한 이점이 있을 걸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좀 보면은 일단 10월 말에 발표를 안 했고요. 또 학회도 코앞이긴 합니다. 그래서 적합한 방향을 여유 있게 우리가 학회로 보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우리가 구태여 또 시간 제한을 걸어서 막 급하게 하는 것보다 좀 여유 있게 우리가 어쨌든 학회도 이제 조만간 열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11월 17일부터 미국 신경종양 학회가 열려요. 물론 여태까지도 오래 기다렸다만 여태까지 기다린 거 하면은 구태여 요 날인데 약 1주
2주 2주 반 정도 좀 더 기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일정도 좀 살펴보고 갈게요. 개인적으로는 요 11월 중순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전에도 보셨다시피 신경 종양 학회가 있고, 지금 봤지만 아마도 GBM은 이때 발표 모든 데이터, 모든 세부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이때 발표가 유력해 보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100% 맞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LB는 우리가 좀 잠시 잊혔지만 유증 절차 기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신주 인수권 증서 매매 기간입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요거 신주 이수권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지난번 유증 같은 경우는 이제 신주 이수권에서 대박을 쳤는데, 이게 유증 흥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요. 신주 이수권 증서가 있어야 우리가 유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유증 후 가격을 측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날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때 대충 진 회장이 얼마나 유증에 참여할 수 있나 대충 확인해 볼 수 있기에 일단 요때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는데 11월 15일 그러니까 신경종량학회, 17일은 신경종량학회, 16일은 신주 인수권 증서 매매 거래 시작일, 그리고 15일 이날은 주주 간담회를 합니다. 그냥 뭐 상식적으로만 본다면 안 좋은데 구태여 주주 간담회를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막 떨어지는데 가서 뭐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히고 뭐 계란 날라오고 뭐 상용 날라오고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주주 간담회를 하는 것 같고요. 구태여 의미는 없는데 그동안은 부산, 울산에서 주주 간담회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서울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주주들이 많은 상징성이 좀 더 커 보이지 않나, 서울이. 그래서 여튼 개인적으로는 좀 정리하자면 11월 중순이 요 무렵이 올해 이벤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올해 들어서요. 1년 중에서 그렇게 예상이 돼요. 이걸 시작으로 ITI 1000, 이민용믹, 그리고 나스닥 상장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고요. 게다가 리보까지 연타로 나온다면 그 시발점이 이때이지 않을까, 11월 중순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민용도 이번에 사활을 좀 걸어야 돼요. IPO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리보 역시 올해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성공적인 유증을 위해서. 유증이 성공해야 뭐 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금 모으기가 힘든데 이 유증이 성공해야 리보의 상업화에 더 근접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좀 사활을 걸 듯 합니다. 여튼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면 어떠한 심한 부작용도 없었고요. 15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부작용은 없었고 안전성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특히 정말 대박입니다. 현재도 30명의 환자들에 대한 후속 치료가 계속되고 있어서 시간이 더 지난다면 OS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세포 치료제의 상업화, CGMP 생산시설 준비에 착수. 요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은 돈이 필요하다. 결국은 상장을 시켜야 된다. IPO를 가겠다. 기 때문에 그 단추로 연결하면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될 수 있겠고요. 또 엘테라와 협업을 통해서 브레인 센터, 이것도 잠시 살펴볼게요. 엘테라. 그래서 20년 만에 새로운 GBM 치료제가 탄생할 수 있다. 그 기쁜 소식을 조만간 전해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엘테라가 LB 관련주 중에서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LB 관련주가 기다리고 있는 게 이민용믹 소식이 맞기에 그런 거고, 또 엘테라가 이민용믹 관련 기준인 이유를 오늘 여기 이민용믹 홈피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엘테라가 기준인 이유는 첫 번째 약 3천만 불을 투자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브레인 센터도 만들 것이고, 세 번째는 라이센스인 엘테라가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엘테라가 하고 있는 교무세포종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병용 임상도 하기에 그랬던 건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테라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달에 이민요믹에 엘테라가 약 2,500만 불 그리고 우호 지분을 포함해서 총 3천만 불 수준에 대한 바인딩 텀시 체결을 발표한 바 있죠. 그래서 요 내용에 의하면 ITI 1000의 임상 이상이 아까는 우리가 1상을 본 거였고 요건 2상입니다. 여기 2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탑라인 결과를 확인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아직 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지만 안 나왔잖아요. 요 탑라인이 안 나왔기에 분석 작업이 예상보다 좀 시간이 걸리기에 그러고 있다. 대신 이미 우리 회사는 투자 계약서 검토 요거 하면 곧장 하겠다는 얘기죠. 투자 계약서 검토 그리고 투자금에 대한 환전 준비 돈을 보내야 되니까 달러로 보내야 되니까 준비를 완료하고 한국은행 증권 취득 신고를 위한 사전 검토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한국은행이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요. 요게 이제 자본 거래잖아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환전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가 특히 외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외화가 들어오는 거는 그나마 법에서 좀 관대하게 봐주고 있는데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은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화 거래는 외국환 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뭐 몇 차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외국환 거래법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경상 거래 그리고 자본 거래. 경상 거래는 그냥 물품 거래, 그냥 우리가 아는 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자본 거래 돈이잖아요. 돈. 특히 요거 말한 증권 취득은 확실히 자본이죠. 그래서 요 증권 취득을 하기 위해서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한국은행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제가 법학학자가 아니라 또 상학학자가 아니라 자세히는 저도 모릅니다만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국은행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 증권 취득을 하려면요. 그래서 요 말이 뭐냐면 쉽게 우리는 이런 투자 계약서 검토도 끝냈고 환전도 마무리했고 특히 돈 보내는데 시간도 걸리고 증권 취득하는데 이런 절차도 있는데 이런 절차도 다 마쳤다. 돈 보내기 위한 준비는 다 마쳤다. 절차를 다 이행했다. 거의 다 이행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탑라인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투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테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 엘테라가 갖고 있는 교무세포종 있잖아요. 얘랑 그 이민요믹 GBM 임상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시아 브레인센터 요거 진짜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아시아 브레인센터 그리고 두 번째 ITI 1000의 라이센스인 그리고 요거랑 ITI 1000이랑 병용 임상까지 도모해서 파이프라인의 가치의 극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튼 글쎄 뭐 최근만 놓고 보면은 이민요믹 관련해서는 요 엘테라가 기준인 거는 같습니다. 오늘로써 힘든 10월은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이제 11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은 확실히 우리 LB한테 좀 매우 중요한 한 달일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11월 중순이 그럴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한 달 이번 한 달 부디 이번에는 제발 LB한테 좀 좋은 일이 있길 바라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